이번 시간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정시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문제이죠. 자, 이 문제는 보통 듀상의 3, 낯설게 기법이라고 하는 예술 부분인데요. 자, 이 영역이 언어와 예술 부분에서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교육대학교 오전 기출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듀상의 3이라는 변기, 이 작품, 변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니, 무슨 변기가 예술작품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에서 낯설기 기법을 활용해서 흥미 또는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위함이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부분을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학생들이 이걸 읽고 예술의 낯설기 기법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시를 들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소설이나 시, 드라마, 광고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들고 그거에 대한 효과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걸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답변을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에 맞는 다양화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준다면요. 영화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음악 영화인데 피아노를 치는 주연 배우가 피아노를 치는데 음과 손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 저게 뭐야? 왜 저러지? 낯설지요. 자, 이런 낯선 기법을 통해 갖고 흥미나 긴장감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연 배우와 영역이 역할이 잘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였는데 신인 배우라고 한다면 매칭이 되지 않아 낯설어 이런 것도 하나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답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과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유사과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유사과학으로 해서 예를 들어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전자파 스티커로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사과학.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과학에 대한 객관성. 다시 말해서 과학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증거나 근거에 통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 또 연구의 진실성. 또 과학 탐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학. 이런 것들은 유사과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사과학이 아닌 정말 과학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 실험이 정말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학 탐구 방법에 있어서 귀납적 방법이 있고 연역적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탐구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 중에서 5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만 부합된 것을 가지고 5개가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연역적 방법으로 과학 탐구를 한다고 한다면은 가설을 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낸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가설 자체를 엉뚱한 가설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 이것은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합당한 타당성을 지닌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변인들을 가짜로 세워갖고 변인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맞는 것처럼 조작해갖고 만드는 과학 실험, 이런 것들이 유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사과학들은 근거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듯하게 말로 지어낸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혈액형 관련된 부분이요. 혈액형 A형은 어떻다 하더라.
B형은 어떻다 하더라. 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유사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냐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인간과 미래에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청소년들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자, 이것이 2014년도에 법으로 제정이 됐죠. 그랬다가 이것이 다시 폐지됐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2020년도쯤에 폐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10년도 되지 않아서 법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학생의 문해력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겠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학생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학생들은 건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밤늦게 게임을 하면 건강하지 못하니까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권에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대두된 부분이 있죠. 그럼 과연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 때문에 폐지를 시킨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폐지가 된 것이냐에 대한 팩트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법으로 책정된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 전에 폐지된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말하시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교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수시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교직을 훨씬 더 쉬워하고 교양을 더 어려워하는데 정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비문학 지문들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오히려 교양을 좀 쉬워하고 교직을 좀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직에 관련된 것은 교직에서는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 다음 구절에 함축된 교육관의 특성의 추론과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관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문구를 하나 읽어보면 누군가가 배를 만들고자 하면 그에게 목재를 다듬거나 못 박는 일을 가르치는 대신 저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한마디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직접 못 박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의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중심 교육,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원론적인 교육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 능력을 겉으로 표출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 이게 교육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잠재 능력을 겉으로 표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야.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배를 만들 때 못을 박거나 아니면 나무를 다듬는 것을 알려준 거하고 마찬가지죠. 하지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학생이 스스로 이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풀 수 있게 유도를 한다면 학생은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자존감과 유능감이 높아져서 그 다음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 이걸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또는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